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운용사 2급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수행평가 보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많은 친구들이 아주 열심히 공부하셔서 수행평가 잘 보셨고 또 그동안 공부 열심히 했다는 걸 선생님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몇몇 개념들에 대해서 아직 많이들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우리 개념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면서 정리하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앞으로 방학 때까지는 전산회계 운용사 2급이나 전산회계 1급 같은 자격시험에서 나오는 원가회계 기출문제들을 풀이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학습한 내용들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산회계 운용사 2급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술 자격입니다. 국가기술 자격이란 얘기는 국가에서 인정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취득하면은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자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취득하고 있는 전산회계라든가 FAT 같은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국가 공인 자격증입니다. 국가 공인이란 얘기는 공인 기간이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교육을 받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전산회계 운용사는 그런 절차 없이 한번 취득하면은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자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뭐 기회가 되면은 취득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2학기 때 원가회계 학습하셨으니까 이 기회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전산회계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3급, 2급, 1급이 있는데 2급, 3급에는 원가회계가 안 나와서 선생님이 지금 2급 기출문제 갖고 왔고요. 2급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 20문항, 원가회계 20문항 이렇게 총 4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예를 들어서 재무회계 70점, 원가회계 50 맞으면은 평균이 60점이니까 합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꽈락이 40점, 무슨 얘기냐? 두 과목 모두 최소 40 이상은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재무회계 100점, 원가회계 35점 하면은 평균은 60이 넘었지만 원가회계가 40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꽈락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필기를 말하는 거고요. 필기만 합격했다고 해서 취득되는 게 아니라 실기까지 보셔야 되는데 실기는 70점 이상 맞으시면은 합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필기 합격할 정도면은 실기는 뭐 일주일이나 2주일만 공부해도 충분히 취득할 수 있을 거니까 운용사 2급 혹시 도전해 보실 친구들은 기출문제 지금 풀이하는 거 잘 들어보고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제공한 학습지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에 해당하는 것만 풀어보라고 했었는데 그 내용들 뿐만 아니라 일단 20문제 다 선생님이 풀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우지 못해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지 않아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혹시 원가회계를 이미 공부해 본 적이 있다 또는 전산회계 운용사 2급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0문항 전부 다 풀이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1번 1번부터 20번까지 재무회계고 21번부터 원가회계니까 21번부터 한번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의 흐름에 관한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21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예요. 자, 1번 재료 계정 차변에는 자, 월초 재료 재고액과 당월 재료 매입액을 기입하며 자, 우리 재료 계정 그려볼게요. 한번 재료 자, 재료 계정 자, 차변에 우리 월초 재료 전월에서 2월에서 넘어온 거니까 이번 달 재료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월초는 차변이고 또 이번 달에 남아서 다음 달로 2월 시키는 월말 재료는 당연히 월말 재료는 대변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차변은 재료가 증가하는 거, 대변은 재료가 감소하는 거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월에 새롭게 매입한 재료는 차변에 적겠죠. 그리고 월말에 남아있는 재료, 그래서 다음 달로 2월 시키는 재료와 이번 달에 원가에 투입된, 그러니까 제품 제조에 투입된, 이게 뭐죠? 소비된 재료죠?
소비됐으니까 감소했을 거 아니에요. 재료가 투입된 거니까 이거는 대변으로 적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면서 최종적으로 읽어보면은 차변은 월초와 당월 재료 매입한 거 여기까지 맞죠. 그리고 대변에는 당월 재료 소비액과 월말 재료 맞죠. 그래서 1번 설명은 맞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요거 지우고 자 2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경비 항목 계정. 일단 2번이랑 여러분들 3번이랑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같은 비용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자, 우리 경비. 자, 우리 비용입니다. 자, 우리 급여도 비용이니까 어차피 같이 설명할게요. 자, 이런 비용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니까 자, 현금 지급액 차변에 올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원가 회계에서 하는 원가 계산할 때 나오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현금만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뭐 저번 달에 미지급한 거, 저번 달에 성급한 거, 당월 달에 미지급한 거, 이번 달에 성급한 거, 이번 달에 미지급한 거, 이번 달에 성급한 거. 이 네 가지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번 달 비용, 이번 달 원가에 해당하는 거면 차변, 이번 달 게 아니면은 대변으로 보내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가 차변일까 대변일까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번 달 원가 계산에 포함이 되어야 될까 되어야 되지 말을까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전월 미지급액 저번 달에 미지급한 거 이번 달에 아무리 줬다 하더라도 이거는 저번 달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번 달 거 아닙니다. 자 저번 달에 성급한 거 저번 달에 지급했다 하더라도 선급 먼저 언제 거를 이번 달 거를 선급한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번 달 원가 계산 포함돼야 될 거. 자 당월 미지급액 이번 달에 안 줬다 하더라도 언제 거 이번 달 거 안 준 거니까 이번 달 원가 계산 들어가야 되고 당월 선급 이번 달에 벌써 줬다 하더라도 이번 달에 지출했다 하더라도 선급 언제 거 다음 달 거 먼저 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달 원가 계산 포함되면은 안 될 거.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친 거 전월 선급액 당월 미지급액은 이번 달 원가 계산 포함돼야 되는 거니까 차변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금 지급뿐만 아니라 전월, 선급액, 당월, 미지급액도 차변으로 와야 된다. 그리고 전월, 미지급액, 당월, 선급액은 이번 달 거 아니니까 대변으로 와야 된다. 그러고 나면 순수하게 남는 금액 이게 뭐가 된다? 이번 달에 원가 계산에 포함될 당월 소비액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그래서 2번, 3번 같이 볼게요. 경비 항목 계정 차변에는 전월 선급액과 당월 지급액을 기입하고 이렇게 있죠. 전월 선급액 그리고 당월 지급액 있죠. 그리고 경비 항목 계정에는 당월 발생액 당월 발생액 밑에 있죠. 소비액 그리고 당월 선급액 여기 있네요. 그러면은 2번도 맞는 설명이란 얘기죠. 3번 급여 계정 차변에는 당월 지급액 여기 당월 지급액 있죠. 그리고 전월 미지급액 자 전월 미지급액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 거 못 준 거 이번 달에 준 거예요. 아무리 이번 달에 줬다 하더라도 저번 달 거 못 준 거 이번 달에 준 거니까 이번 달 원가 계산 포함될 게 아니라 저번 달 원가 계산에 포함됐었어야죠. 그래서 대변해 오는 거지 차변해 오는 게 아니니까 3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이 되겠고요. 자, 4번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미 답은 나왔지만 자, 월차 손익계정 차변에는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기입하고 자, 우리가 선생님 수업에서는 지금 손익계정까지 배우지 않았었지만 우리 회계 원리 시간에 손익계정이라는 거 배웠죠. 수익과 비용을 마감하기 위해서 임시계정으로 만드는 게 손익계정이었는데 자, 손익계정 차변에 모든 비용을 대체하고 손익계정 대변에 모든 수익을 대체한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원리 시간에 배운 거니까. 그래서 손익계정 차변에는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 같은 비용이 오는 게 맞고요. 대변에는 매출액 같은 수익이 오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액, 당연히 수익과 비용이 같지 않을 거니까 만약에 수익이 100원이고
비용이 70원이면은 30원 남잖아요. 이 30원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이거는 월차 손익이니까 또 얼로 보내야 돼? 이제 연차 손익 계정으로 또 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이런 내용인데 요거는 정확하게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회계 원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4번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일단 답은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2번 문제 풀이 하도록 할게요. 자, 특정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 소비한 원가 및 판매와 관련해서 직접 원가 15,000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제조 간접 원가 5,000원,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4,000원이 각각 발생했습니다. 자, 가격은 이익을 가산해서 결정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익은 제조 원가의 10%다 라고 했을 때 판매 가격이 얼마이냐라는 문제. 일단 직접 원가. 자, 우리 직접 원가 더하기 제조 간접 원가를 합산한 거, 두 개를 더한 걸 우리가 제조 원가라고 하죠. 그리고 제조 원가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가산한 것을 판매 원가라고 하고, 이 판매 원가에다가 이익을 가산하면 판매 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일단 우리는 제조 원가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제조 원가는 15,000원이라는 직접비와 5,000원이라는 간접비를 더하는 거니까 20,000원 나왔죠.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4,000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판매 원가는 24,000원이야. 그럼 우린 이제 이익만 구하면 되는데, 이익은 조심해야 될 게 원가의 10%가 아니라, 아까 판매 원가의 10%가 아니라 제조 원가의 10%예요. 그러니까 24,000원의 10%가 아니라 20,000원의 10%니까 이익은 2,000원이란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가격은 얼마다? 26,000원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어서 자, 23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2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예 안 배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 배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배운 데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설명 잘 들으면서 자격시험에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1 제조부문 같은 경우에는 6만원만큼 예정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생한 게 9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차액이 3만원이죠. 그럼 3만원만큼 예상을 덜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3만원만큼 과소 배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예상을 덜 하고 있으니까, 실제가 더 많이 발생했으니까. 그리고 제2 제조부문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2만원 발생했는데 2만원만큼 더 예상한 거죠. 그래서 얘는 과대배부했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두 개 합산하니까 만원만큼 차이가 발생하는데 만원만큼 어떻게 과소배부했다. 자, 우린 딱 여기까지만 배운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만원 과소배부해서 이거에 대해서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2번이랑 4번까지 날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럼 이제 이 만원을 어떻게 조정하고 그 조정을 위해서는 어떠한 분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제조 간접비를 과소 배부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 때, 원가 계산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제공품 계정이랑 제품 계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제공품 계정과 제품 계정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한다는 얘기는 제공품 계정 차변에 제조 간접비가 예정액으로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대변에 있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거는 완성품 원가죠. 완성품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리고 기말 제공품 원가죠. 자, 여기에도 영향이 있을 거란 얘기죠. 자,
차변에 차이가 나는 금액이 예정 배부됐다 보니까 대변에 있는 금액은 당연히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완성품 원가가 또 제품 계정 차변으로 올 건데 그러면은 제품 계정 대변에 있는 기말 제품과 그리고 여기 뭐죠? 매출 원가에도 영향이 있을 거란 얘기죠. 즉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차이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기말 제공품 금액과 여기 자, 초록색 할게요. 기말 제공품 금액과 매출 원가와 기말 제품 금액에 영향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선생님 그럼 완성품 원가에 영향이 없나요? 완성품 원가 어차피 여기로 가니까 일로 와가지고 매출 원가 아니면 기말 제품으로 될 거니까 결론은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기말 제공품이나 매출 원가나 기말 제품에 그 영향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차이를 조정해야 하는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를 전부 다 어디에서 조정해라? 매출 원가에서 조정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설명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문제 자체는 간단해요. 10,000원 차이 나는 거 전부 다 뭐에서 조정해라? 매출 원가에서 조정해라.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이하시면 되는데 자, 10,000원 과소 배부가 됐다는 얘기는 결국 매출 원가가 10,000원만큼 어떻게 됐을 거다? 적어졌을 거란 얘기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매출 원가를 증가시키면 되겠죠. 과소 배부된 거니까 10,000원만큼 더 증가시키면 결론은 원래 우리가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 실제 배부된 제조 간접비 금액으로 원가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결론이 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매출 원가를 10,000원 증가시키는 회계 처리하면 되는데 매출 원가라는 것 자체가 뭐니까 이게 지금 원가, 비용이죠. 비용이니까 비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느 변으로 차변으로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차변의 매출 원가 10,000원을 증가시키고 그 차이를 대변에 써주면 된다. 기입해주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이론을 처음부터 설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아까 전에 10,000원만큼 과소 배부된 거다까지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꼭 분계까지 해보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는 일단 여기서 끝내고요. 이어서 24번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24번 같은 경우에는 통제 가능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고 있는데 자, 우리 원가가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됐었죠. 그래서 뭐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농업비, 제조 경비, 뭐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 간접비 뭐 이런 다양하게 분류가 되었었는데 우리 통제 가능 원가는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 그래서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 분류하면은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됐었죠. 그래서 통제 가능 원가는 경영자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했을 때 충분히 그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원가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것. 일단 원가는 많이 나오면 좋은 게 아니니까 감소시킬 목적으로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겠죠. 그래서 통제 가능 원가는 컨트롤할 수 있는 원가. 근데 통제 불능 원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경영자라 하더라도 얘가 발생하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경영자를 평가한다, 어떠한 사업부를 평가한다, 성과를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 통제 가능 원가를 가지고 평가해야지 통제 불능 원가가 많이 났다고 해서 너는 성과가 제 밑에 거 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통제 불능 원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통제 가능 원가, 통제 불능 원가 설명을 했었는데 일단 지금 문제에서는 통제 가능 원가에 대한 설명을 찾고 있는 거니까 요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1번 과거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미래 의사결정이랑 관련이 없는 원가. 일단 이거는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 자 비관련 원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비관련 원가 중에서 과거의 의미 의사결정을 했어요. 과거의 의미 의사결정을 했고 비용이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미 과거고 돌이킬 수 없는 거야. 과거에 묻힌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의사결정 하는데 너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 그냥 등장하지 마. 이런 원가 뭐가 있었죠? 우리 메모럴 원가 있었죠. 과거에 묻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시점부터 앞으로 어떤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서 얘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원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통제 가능 원가가 아니고요. 자, 2번. 목표 달성을 위해서 경영자가 미래 의사결정에 따라 회피할 수 있는 원가. 자, 우리가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회피할 수 있느냐, 회피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원가는 회피 가능 또는 회피 불능 원가 이렇게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통제 가능성에 따른 원가 분류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자, 특정 경영자가 대상 원가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원가. 자, 이 원가를 관리,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다? 이게 통제 가능 원가네요. 통제 가능 원가.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4번. 분석과 예측을 통해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원가. 이거는 우리가 예정 원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일단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4번의 답은 3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4번 같은 경우에는 뭐 원가액에 대한 학습이 있어도 좋겠지만 이건 뭐 국어적으로 해석만 가능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다들 한번 잘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넘어가서 이제 2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9월의 재료 소비액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료 소비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재료 또는 재료 계정에서 자, 월초 재료 얼마다, 또 월말 재료 얼마다, 마지막으로 당월에 매입한 거 얼마다 하면은 이게 재료 소비액이 있으니까 금방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문제를 준 게 아니라 이걸 각자 계산하라고 자료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자료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수량 부족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뭐 선인선출법도 고려해야 되고 해서 일단 풀어보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예 못 풀 문제는 아니니까 설명 들어보시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상품 재고장 배웠던 거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초 우리 재료 계정 그리고 시작할게요. 자, 월초의 재료가 200개고 하나에 100원이니까 총 월초 재료는 2만원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입고 400개를 입고 사왔네요. 110원이니까 당월에 매입한 게 400개 곱하기 110원 하니까 44,000원 되겠죠. 그런데 매입한 게 9월 5일만 있는 게 아니라 9월 13일에도 이렇게 입고한 게 있네요. 그래서 300개 곱하기 130원 하니까 이번에는 39,000원 매입한 거죠. 더 이상 입고 없으니까 차변은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월초에 2만원 있었고 추가적으로 44,000원, 39,000원 사왔으니까 이거 다 더하니까 103,000원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103,000원만큼의 재료가 있었는데 월말 재료가 얼마인지 알아야 이거를 파악해야지 당월 소비액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월 소비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 월말 재료 재고액을 계산할 건데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월말 재료가 얼마인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선입선출법. 그래서 자, 일단 기초에 월초에 200개가 있었네요. 그리고 400개 사왔네요. 그럼 지금 600개 있는 거죠. 그런데 500개 팔렸네요. 그러면은 100개 남은 거죠.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300개 사왔네요. 그러면은 400개 있는 거죠. 그리고 200개 팔았네요. 그러면은 결론은 일단 월말 재료의 수량은 몇 개다? 200개다. 그죠? 그리고 선입선출법이니까 100원짜리, 110원짜리부터 먼저 팔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200개는 전부 다 얼마짜리다? 130원짜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왜? 300개 사왔는데 200개 남아있다는 얘기는 그 200개 전부 다 이 300개 안에 있던 200개일 거란 얘기니까 이 200개가 전부 다 얼마짜리다? 130원짜리다라는 거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전부 다 130원짜리. 뭐 추측이 아니라 이건 사실인 거죠. 300개 130원 주고 사왔는데 200개 남았으니까 전부 다 130원짜리라는 거.
그죠? 그래서 월말 재료 재고액은 자, 수량으로 따지면 200개고 재고액 금액으로 따지면은 200개 곱하기 130원이니까 이거는 26,000원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실지 재고 수량 190개, 즉 10개만큼이 지금 사라졌다는 얘기야. 원래 200개 있어야 되는데 190개 남았다는 얘기는 10개만큼 감모가 발생했다는 얘기인데 일단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월말 26,000원이라고 하면은 자, 103,000원에서 26,000원 빼면은 77,000원 나오죠. 자, 소비액이 77,000원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감모도 고려해야 돼요. 그죠? 지금 몇 개 없어졌어요? 10개 없어졌어요. 10개 없어졌다는 얘기는 10개 곱하기 130원만큼, 즉 얼마? 1,300원만큼. 1,300원만큼 나는 감모 손실이 발생했는데 문제는 수량 부족분은 원가성이 없다. 자, 원가성이 없다란 얘기는 원가 계산에 포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기까지 안 배운 내용인데 한번 그냥 잘 듣기만 해보세요. 원가성이 있으면은 원가 계산에 포함이 돼야 해서 소비액에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원가성이 없다란 얘기는 그냥 이거 날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손실 처리해라. 그래서 소비액은 77,000원 여기에서 변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실제 재고 수량 190개, 즉 10개만큼 감모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재료 소비액에는 그것을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그래서 재료 소비액은 그대로 얼마? 77,000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답은 2번이라는 거 체크하시고 잘 모르겠으면은 선생님 설명 다시 한번 잘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답은 2번이고요. 자, 이어서 자, 26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